네, 저는 오늘 이제 문화 수업의 향기를 더하다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된 이제 박덕환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이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주말 저녁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화면 너머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일본어 수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참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일본어 수업 중에 학생들이 가장 반짝일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문화 얘기가 나올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그 문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뭐 잠깐 제 비디오 보시면 사진 저랑 많이 다르죠? 한 3년 전에 찍었고요. 네, 지금은 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기 경북 경주 뭐 선생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신라 고도의 도시 경주고등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뭐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지명이 들어가니까 공립학교인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사립고등학교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잠깐 설명드리자면은요. 경주는 아직까지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조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좀 학생들이 좀 수업하기가 다른 학교에 비하면은 조금 수월한 편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연구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좀 꼼꼼한 편이라서 그런지 학교에서는 자꾸 저한테 이제 연구부를 시켰고요. 제가 경주고등학교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한 13년 정도는 연구부에서 해서 지금 현재 연구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재미있는 일본 문화 수업을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고요. 짧게나마 일본 유학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살려서 지금 학생들과 같이 열심히 재미있는 일본 문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예,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이렇게 화면을 잠깐 봤는데요. 지금 뭐 사실은 7월 12일 날 서울 이제 교보문고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랑 좀 겹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너무 똑같으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2022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말씀 못 드렸던 평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이 바뀌면은 제가 교과서 집필하기 전에는 잘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교사 방향이 어떤 건지 성취 기준이야 뭐 알고 있지만 잘 몰랐던 부분이 많은데 제가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2022 교육과정 일본어 부분을 조금 알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조금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문화 수업. 음 뭐 다들 이야기하시죠. "문화 수업은 꼭 필요하다." 뭐 "언어 학습에 있어도 문화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 문화 수업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들어와 있는 선생님들도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일본어를 많이 가르쳤지 일본 문화를 많이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소개할 것이 이제 일본 문화 키워드 517이라는 책을 제가 하나 발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수업을 하는지 수업 사례를 좀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4 가지 정도 수업 사례를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한 수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문화를 하게 되면은 평가가 어렵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왕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필 평가를 서는 어떤 문제를 내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수행 평가를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노력 어떻게 하면은 이제 바뀌는 교육 과정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일본 문화 수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뭐 제가 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고요. 뭐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오늘 제 수업 경험을 살려서 이제 선생님들과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문화 수업을 고민해 보고자 이렇게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교육 과정이 지금 1 학년 때부터 시작되었고 1 학년에서 지금 일본어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 저희는 이제 아마 2 학년 때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도 이제 내년에 이제 일본어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뭐 지금 1 학년에서 하시는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3 시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4 시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2 외국어 교육 기본 방향을 보면은 뭐 저희가 외국어다 보니까 의사소통 역량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호 문화 이해 역량, 그리고 제 요게 쪼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반 정보 활용 역량. 지금 뭐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저희들보다 디지털 기기를 더 잘 다루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저희들도 많이 좀 학습하지 않으면은 '학습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 학습 방향인데요. 지금 이 자료는 교육부에서 이제 만든 자료인데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제 흥미 유발인데요.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국영수의 교육 과정에서 흥미 유발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확실치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선생님도 뭐 아시다시피 연수를 다니다 보면은 꼭 나오는 게 이제 학생들한테 흥미 유발하자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는 거.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매체를 이거 활용해 가지고 이제 디지털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방향. 그리고 요즘 학생들 참 협력적으로 이제 소통하는 능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협력도 소통도 하는 것도 중요시겠고요. 마찬가지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이제 교사 방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 저는 오늘 이제 일본 문화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강사분께서 일본어 회화 쪽을 하실 건데요. 아마 선생님들 대부분 이제 일본어를 선택을 하실 겁니다. 뭐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고민이 되는 게 회화를 할 거냐 이제 문화를 할 거냐라고 선생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던데요. 저는 최악의 경우는 1 학기 일본어, 2 학기 일본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요. 이게 시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 학기 일본어, 2 학기 일본어를 해 버리면은 1 년에 교과서를 같은 거를 2번 해야 되고 시험 문제 내는 것도 어렵고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뭐 저도 그냥 조금 아시는 쌤한테 여쭤봤는데요. 뭐 사실 심화 일본어까지는 가는 학교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화 아니면 이제 2 학기 때 문화를 많이 선택하는데, 뭐 제가 조사하는 바로는요. 제 학교 학생들한테 저는 이제 남자 학교 학생인데요. 물어보면은 한 90% 는 일본 문화를 원해요. 언어가 어려워서 그런가? 근데 이제 여자 학교 있는 쌤들 보면은 회화 쪽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지 뭐 선생님들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일본 문화 쪽 융합 선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자료 역시 뭐 교육부에서 가져온 자료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융합 선택 과목이고 일본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그 문화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시킨다. 그러니까 일본 제대로 문화를 알아야지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된다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융합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진로, 관심 분야를 연계시켜서 정리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통한 심화학습도 뭐 제시하고 있네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말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므로 누구나 이제 수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학교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요. 학생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에 조사한 결과 중국어가 한 20몇 명이고 나머지 다 일본어를 선택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중국어는 고등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중국 문화가 많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문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일본 쪽으로 많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에 걱정입니다. 제 수업 시간이 7반 하게 되면은 21 시간, 6반 하게 되면 18 시간이 되는데 더 이상 줄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저도 고민입니다.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자신의 관심 분야와 진로와 연계하는 융합 선택 과목이고요. 여기 보면은 일본 문화를 학습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 바탕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요. 이게 너무 일본 문화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문화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상호 문화적인 관점에서 비교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서로의 문화를 잘 알 수 있고 결국에는 이제 보면 세계 시민의 성장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아마 보셨을 건데요. 이제 일본어 낱말수입니다. 그래서 뭐 중학교 생활 일본어 같은 경우는 200 낱말, 뭐 정말 간단하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일본어는 450개 내외, 그리고 회화가 550개, 역시 뭐 말심화 일본어가 900개 내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과서 집필할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문화인데 일본어 낱말을 300 개를 사용해서 만들어 가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었고요.
각 출판사마다 이걸 어떻게 교과서에 내어낼지가 가장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2022 교육과정의 일본 문화 내용 체계인데요. 여기 보면은 언어와 문화로 나눠져 있고요. 뭐 언어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일본어 일과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 내용 보면은 개관에서부터 일상생활, 대중문화, 전통문화, 그리고 예술, 관광, 인물 뭐 많은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조금 저거 뒤에도 또 다시 설명할 텐데요. 지금 우리 일본어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페이지 정도 그때 문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일본 문화라는 교과서가 나와 가지고 다양한 문화를 이게 소개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정 기능을 한번 보면은요. 뭐 경험하기, 요약하기, 설명하기, 활용하기, 표현하기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좀 뭔가 많이 활동하는 걸 많이 지적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포용적인 자세, 존중과 의사소통, 그리고 타인의 상호작용 협동입니다. 언어 내용 같은 걸 보면은요. 일본어 일의 이제 의사소통 표현과 뭐 비슷한 부분이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정 기능에 보면은 요약하기, 설명하기, 표현하기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문화 성취 기준이 지금은 이제 8개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해하고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디지털 텍스트에서 주제를 찾거나 내용을 요약한다. 요즘 학생들 정말 휴대폰 잘 다루고 디지털에서 이제 휴대폰에서 많은 정보를 찾아와 가지고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분석하고 정리하고 또 나오네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일본 문화 내용을 설명한다. 그리고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온오열표로 의견을 공유한다. 그리고 언어와 비언어 문화. 지금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그렇게 많은 비언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않는데요. 이것도 활용하여 일본어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서 표현을 한다. 그리고 일본 문화와 자신의 관심 분야를 연계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심화한다. 네. 그리고 일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이나 과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네, 요 8개가 이제 2022 교육 과정이고요. 그리고 잠시 이제 2015와 비교해 보면은요. 아무래도 보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활동하게 많이 하는 그런 성취 기준을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해한다, 표현한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좀 활용하는 부분을 좀 많이 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일본 문화 과목의 이제 변화와 핵심 요소를 크게 제가 3 가지를 한번 뽑아 봤어요. 첫 번째가 이제 새로운 과목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전에 일본 문화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뭐지 사용했던 분 아시겠지만 외국 학생들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그런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출판사마다 일본 문화 교과서를 보면은 정말 쉽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많이 구성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 문화는 이제 학생 참여, 체험 중심으로 전환하는 그런 문화 교육을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변화의 요구, 이제 학습 방법의 변화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교사가 이제 강의식 지도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학습 이제 촉진자의 역할을 해서 어떻게 일본 문화를 학생들한테 이제 연습을 시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지금 3 가지 부분을 나누었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요. 기존 일본어 교과와 차별되는 독자적인 이제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이제 일본어에서 아마 이제 한 2페이지 정도 일본의 문화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2페이지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통적인 문화 같은 경우도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어느 교과서를 봐도 이제 좀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문화를 포함한 새로운 문화 항목을 대폭 추가하여 내용의 다양성과 독자성을 강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뭐 각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은요. 참 다양한 문화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그런 일본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진로와 관심과 연계한 학습이 있습니다. 뭐 저희들 학생들 중에서도 일본의 문화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일본어를 취업한 학생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학생 참여 체험 중심으로 전환입니다. 이제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와 이제 문화 체험을 중시를 합니다. 이제 AI가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교사들한테 이제 질문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다 찾아보고 하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을 데리고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지 역시 참여하고 체험하고 이제 몸소 체험하는 게 가장 기억에도 오래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리고 일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지금 아직 일본어 원 이제를 이제 지금 모두 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를 하는 것보다 뒤에 부분에 나온 일본 문화를 하면은 좀 더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적극적인 참여하는 자세로 이제 '일본어를 조금 더 첨예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일본 문화와 자신의 관심 분야를 연계해서 정보를 조사하고 네 심화 학습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상호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제 한일 문화 비교입니다. 조금 이따가 저도 이제 소개를 할 건데요. 한일 문화 비교를 하게 되면은요. 뭐 서로에 대한 문화도 잘 알게 돼 있고 오히려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교사가 이제 지식 전달자에서 이제 학습 촉진자로 전환인데요. 이제 저희 교사들이 이제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만 이제 지식을 전달하고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학습하고 경험해 보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의 어려움을 위해서 이제 각 출판사마다 이제 많은 이제 자료들을 내고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고 현장의 선생님들 어려운 부분을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수업. 참 말은 쉬운데요. 이 과정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나 혼자 그냥 이야기하는 게 편하다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체험을 해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좀 선생님들은 어떤 부분에 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네. 그리고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을 잠깐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지금 2015 같은 경우는 일본어 1, 일본어 2가 이제 중심이었지만 이제 2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어, 회화, 문화, 이렇게 심화 일본어 이렇게 이제 4 과목이 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뭐 중학교는 생활 일본어 그대로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초 문법, 어휘학습 그리고 지금 202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상황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 이제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맥락과 이해 및 비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도 잘 알다시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리고 여기 이제 문화가 하나 돼 있었죠, 우리 성취 기준에. 근데 지금 2022 같은 경우는 4 기능의 문화 이해, 융합적 사고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 과목으로 독립이 되었고요. 전통부터 의식주, 생활, 대중문화 뭐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뭐 사실 저도 교사 주도로 수업을 많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가끔 가다가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하게 되면은 가끔 어색할 때도 많아요.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은데 저도 이 교과서를 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학생 활동을 중심을 해 가지고 뭐 여러 선생님들께 몇 가지 수업 사례를 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되었습니다. 수행 평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자기 상호 평가, 탐구 보고서 등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연구부장이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부에서 이제 최소 이제 최성보를 이렇게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지금 1 학년 선생님들 보시면은 많이 힘들어하실 겁니다. 그래도 저희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뭐 줄여서 이제 최성보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40 점이 안 나오면은 또다시 학생들에게 재수업을 해야 되고 참 너무나도 많이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아마 선생님들께서 그런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나는 재미있게 일본어 수업 일본 문화 수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많이 고민들 하시고 그럴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저런 수업도 많이 해 봤고요. 지금 아마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JTA 들어가면은 아마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여기에는 평생 우리가 퇴직할 동안 있는 모든 수업 자료가 다 있다고까지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거 일본 문화 키워드 517로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한번 해 보고 선생님들한테 잠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큰 주제를 "문화 수업에 향기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참 이렇게 문화를 수업하게 되면 학생들 좋아하는 학생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에다가 이제 조금 '향기를 더 더하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해 가지고 그런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제 희망 사항이죠. 졸업 학생 없고 웃는 얼굴로 수업에 집중하며 정말 사이코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죠.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교를 오려면은 중학교에서 한 반에서 한 5등 정도? 네. 5등 정도를 하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많이 일본어 수업을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희 학교는 이제 수시와 정시가 거의 뭐 많으면은 수시가 3, 정시가 7 이고요. 적으면은 수시가 2, 정시가 8 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이 그 일본어 수업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국영수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 현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될게요. 졸업한 학생 많고 웃지 않고 수업 듣지 않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저도 아직 퇴직하려면은 3-4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학생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저도 항상 연구하고 이렇게 도전해 보고 이렇게 또 발표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문화 교육의 필요성은 누구나도 말씀을 합니다. 언어 이해의 깊이 향상.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뭐 여기 이제 성취 기준에도 나왔었는데요. 문화를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진정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이렇게 제 여동생이랑 같이 일본 유학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일본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전혀 저는 그런 지식도 없고 그냥 동생에게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젓가락과 젓가락 사이에서 뭐 반찬 건네면 안 된다는 거 그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스시를 여동생한테 하나 줬는데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야단을 치길래 저는 순수한 마음에 '야 일본 문화는 동생 챙겨주면 안 되는구나. 그런 개인주의구나.' 그렇게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참 무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이런 게 이제 문화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는 또 대화도 해야 되고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본 문화의 교육의 필요성도 뭐 좀 오바스럽지만 그때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숙 동기 유발입니다. 아마 뭐 여기 아마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요. 선생님들 다 해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일본에 뭐 키모노 하면은 뭐 선생님들 키모노 입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본의 음식 문화 하면은 어떻게 구해 가지고 나또를 들고 가 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또 먹여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뭐 그런 게 많더라고요. 뭐 어떤 일본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타코야키는 자기만큼 잘 굽는 사람이 없다면서 매년 타코야키를 굽고 하니까 뭐 그런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인문화 수용을 하고 시야를 확대하면 나중에 저희가 글로벌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아는 만큼 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의 교육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진로 연계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뭐 잘 알다시피 지금 일본의 취업 시장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지금 저희 학생들도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고등학교에서 바로 일본으로 대학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을 거쳐서 일본에서 취업하는 학생들도 있고 참 다양하게 잘 찾아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울고 있는데요. 아마 문화 수업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일본어를 많이 가르쳤지 일본 문화에 대해서 많이 한 적이 없어 가지고 아마 선생님들 많이 힘들어하실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의 어려움입니다. 뭐 제가 아시는 선생님은요. "회화해, 문화해?"라고 물어보니까 회화를 하신대요. "왜 문화 안 해?"라고 하니까 문제 내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내면 어떨까? 이런 문제 내면은 아마 학생들 줄 세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 또 전문성도 이제 그렇습니다. 요즘 학생들 일본 문화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매 수업 시간마다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어요. 너무 어려워 가지고. 뭐 그 정도로 전문성이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일본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부족이라고 잠깐 적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일본 문화 관련 책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하는 그런 자료가 이제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강의식으로 할 건지 체험으로 할 건지 토의 토론을 할 건지 그런 수업 방법에 대해서도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어하신 부분입니다.
저희 학생들은요, 일본의 중간이 없어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래서 이 중간적인 학생을 데리고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뭐 아마 선생님들도 다 공감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은 중학교 때 일본어 배운 학생과 안 배운 학생이 이제 같이 고등학교에서 스타트를 하니까 당연히 중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이 많이 올라가고 좀 처음 배운 애들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문화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준비물도 사실 많이 들어요. 뭐 저도 뭐 유카타나라든지 뭐 몇 벌 들고 있는데요. 이런 예산것도 문제가 되고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수업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수업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 너무 많이 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4 가지 정도로 제가 답을 요약했는데 뭐 사실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개씩 보면은 이제 학생 맞춤형 콘텐츠, 학생 수준을 분석해서 관심 주제를 반영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딱 보고 제가 이따가 소개할 건데 학생들의 어떤 수준이고 어떤 주제에 관심이 많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험 중심의 수업입니다. 전통 문화 체험. 보통 이제 전통 체험 체험하면 이제 키모노 많이 입죠. 키모노 많이 입고 그다음에 음식 문화 체험. 뭐 저희 학생들은 "선생님 우리 뭐 밖에 일본 음식 사 먹으러 가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또 쉽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역할극은 저는 아직까지 못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선생님들 유튜브 제일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유튜브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뭐 선생님들 이제 음악 듣기 해 가지고 갈로 비워놔 가지고 들으면서 적고 애니메이션 보면서 이야기하고 애니메이션 대화 따라하게 하고 네. 그리고 교사의 태도 및 수업 분위기입니다. 열정, 유머, 칭찬과 피드백.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서 저는 열정도 있고 아직까지 뭐 칭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피드백도 줄 것 같은데 이 유머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유머 감각을 조금 더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아마 선생님들 다 아실 겁니다. 오타니 쇼헤이 우리 만찢남이라 그러죠. 얼굴도 잘생겼고 돈도 많이 벌고 성실하기까지 하기.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인데요. 한창 유행했었던 게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8 개의 주제를 가지고 항상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본 문화 만다르트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주제를 의식주, 일본어, 일상생활, 섬나라, 대중문화, 전통문화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나눠 주면서 한번 적어 보라고 했어요. 단 스마트폰 없이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거 한번 적어 보라고 시켰더니만 학생들이 잘 적어 주더라고요. 뭐 대충 느낌이 오실 겁니다. 학생들한테 적어 보라면은 제일 많이 적는 게 음식입니다. 그리고 대중문화. 네.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 또 다 채웠고 이 학생도 다 채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애니를 좋아하나 봐요. 뭐 짱구, 도라에몽, 원피스 요런 거 많이 적었네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극과 극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다 채웠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의복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이제 일본어라고 적어 놨더니만 저는 뭐 청음, 타금 이런 걸 원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이런 거 몇 개 적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음식 3 개를 적었는데요. 딱 보니까 이제 자기가 먹어 본 것 같아요. 스시, 라멘, 우동. 네. 그러니까 이 두 학생을 한 교실에 데리고 이제 같이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이제 일본 문화 이제 키워드 이제 5.17 인데요. 뭐 좀 설명드리자면은요. 7월 12일 날 그 서울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뭐 북커 선터 비슷하게 한번 발표를 한 적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집필하다 보면서 이것저것 자료를 모았는데 너무 아까워 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과서를 보다 보면은요. 교과서가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못 해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걸 조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다 설명을 해 줘야 되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 문화부터 이제 현대 문화까지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 책은 이제 시중에 이제 있는데요. 물어봐요. "왜 517이냐."고. 뭐 별 의미는 없고요. 하다 보니까 그 키워드가 그냥 517개 나왔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잠깐 보여 드릴 텐데요. 사진 구할 수 있는 거는 사진을 구했고요. 그다음에 사진 못 구하는 거는 일러스트를 써서 이렇게 설명을 아주 쉽게 해 놨습니다. 지금 뭐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락이 와요. "이 책에 대해서 뭐 이런 분이 좋다. 이런 분이 아쉽다."고 좋아오는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대답이 "너무 쉽게 적었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수업하냐면은 이 책을 학생들한테 이제 한 권씩 이렇게 도서관에 데려가서 이걸 보면서 이 같이 수업하는 것도 조금 이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선생님들 기존에 나와 있는 일본 문화 서적 아마 정말 많을 겁니다. 많이 보셨고요. 근데 그걸 보면은 뭐 저희들이야 뭐 대충 어느 정도 이제 나름 전문가니까 보면 읽을 수 있는데 학생들한테 그 긴 글을 읽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략하고 짤막하게 학생들한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다르트 같은 것도 조사해 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문화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미리 파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선생님들 뭐 수업하시다 보면 일본은 섬이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 뭐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인데 뭐 이렇게 넘어가지 뭐 홋카이도는 어떻고 혼슈는 어떻고 이런 설명은 저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가끔 물어봐요. "선생님 혼슈가 뭐예요? 뭐 시코쿠가 뭐예요?"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때 이 책을 활용하면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한번 봐 봐."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뭐 몇 줄 읽어 보니까 금방 이해된 것 같습니다. 뭐 오사카성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요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앞에 해설 부분에 적어 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별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난이도입니다. 뭐 알다시피 뭐 니혼과 뭐 카시와 모찌 같은 경우는 너무 다르죠. 뭐 니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제 필수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카시와 모찌 같은 경우는 학생들 잘 몰라요. 그래도 이제 어린이날 설명하려면 나올 수 있는 언어라서 요렇게 한번 해서 뭐 정리를 요렇게 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더 이제 나아가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책을 보라 그러면은요. 좋은 학생도 많고 집중도 잘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문학 키워드 517을 전부 517 개의 용어를 PPT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정말 저를 보고 이제 집중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니혼 코쿠는 뭐 간단하게 이런 거야. 니혼은 이렇게 말하고 니뽀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학생들이 칠판에 집중을 할 수 있더라고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도도부연 그다음에 뭐 동일본 그다음에 서일본. 그리고 지금 뭐 여기는 표시 안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히가시 니혼 뭐 니시 니혼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욕심이 많은 건지 동일본 이렇게 읽는다. '일본은 어떻게 읽을까?' 뭐 고렇게도 학습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문화도 이해할 수 있고 일본어 어휘도 학습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과서 진도 다 나가고 문화 파트 되면은 이렇게 수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2022 교육과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뭐 다른 부분도 해 가지고 이게 종합해 보면은요. 저는 이런 수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이 직접 조사하고 정리하면서 능동적인 수업이요. 그러니까 스스로 좀 뭔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은 아직까지 잘 안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학생이 자유롭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림이나 색칠, 꾸미기 등을 통해서 재미있는 수업 가끔 가다가 아날로그 식도 수업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모든 교과가 보면은 스마트폰 이용하고 그다음에 AI 이용하고 그렇게 많이 수업을 하는데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우라와 연수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 저도 좀 갔다 온 지가 꽤 됐는데요. 뭐 그때 포스트잇 붙이고 그림 그리고 그렇게 아날로그 수업식도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 뭐 깜질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날로그 식으로도 공부하면은 참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 맥락 속에서 일본어를 학습할 수 있는 거. 참 저는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4개 중에 우리 학생들이 과연 몇 개를 제가 같이 이해를 해줄 수 있을지.
뭐 제가 지금 몇 개의 사진을 보여줘 드리는데요. 다 해보셨을 겁니다, 선생님. 저도 수업하기 전에 흥미 유발하기 위해 가지고 유카타 입고 들어갑니다. 학생들 일단 자는 애들 다 깨요. 처음 보는 모습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입어 가지고 이건 이렇게 입고 매듭은 어떻게 매고 오비는 어떻게 매고 게타도 한번 신겨보고 그렇게 다 합니다. 네. 저는 남자 학교라서 그런가 모르게 여자 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제 학교는요 이거 애들 너무 좋아하는 게 "선생님 뭐 바지 벗어요?" 그러면서 뭐 그냥 훌렁훌렁 벗고 있기도 하고요. 그냥 너무너무 쉽게 쉽게 있는데 여자 학교 선생님들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어렵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요즘 요런 것도 이제 세트로 많이 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 쓰기도 하고 어떤 애 같은 경우는 저는 요렇게 A4 용지 잘라 가지고 "너네들 소원 직접 적어 보라."고 하고요. 일본어로 어떻게 읽는지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족자. 요게 이제 저희는 이제 한번 경북에서 예전에 한번 이거 단체로 주문해서 한번 만든 부분인데요. 이 수업도 학생들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 좋아하는 사자성어 찾아봐라. 그다음에 또 뭐 다른 뭐 글귀 있으면 찾아봐라. 단 반드시 일본어 수업이니까 일본어로 적어야 된다."라고 많이 했었고요. 가끔 가다가 어떤 학생들은요. 선생님 저 진짜 못 찾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고 싶은 대학 한자로 한번 써 봐." 그러면 학생들은 또 기뻐 가지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슨 대학교, 무슨 대학교 써서 자기 홈베이스에 넣어 가지고 문 열 때마다 보고 그런 학생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연합장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학생들 이 정도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AI 돌려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샘플 몇 개 줘서 이렇게 한번 써 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제일 메인인 부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올해인 것 같습니다. 저 책 나오고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4 가지 수업 유형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나만의 문화 카드 만들기, 그리고 이제 스피드 퀴즈, 한일 비교 문화 토론, 그다음에 독서 이렇게 4 개의 파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이렇게 나만의 문화 카드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선생님 느낌 오세요? 그냥 카드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일본어 문화를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아날로그식으로 같이 그림도 그려 보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찾아서 이 다루마가 어떤 건지도 조사해 보고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수업을 되게 재밌어했던 것 같고요. 뭐 주제별로 다 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 엔기모노랑 그다음에 이제 음식 문화를 한번 해 봤는데요. 뭐 학생들 졸은 학생 한 명도 없이 전부 다 수업에 잘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드 퀴즈입니다. 뭐 선생님들 뭐 아시다시피 그냥 일본 단어 학생이 설명하고 학생이 맞추는 겁니다. 전형적인 학습자 중심 수업입니다. 근데 그전에 이제 교사가 할 일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역할을 정해 주고 어떤 주제를 정해 줘서 이 주제를 학습시킨 다음에 게임식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집중도가 되게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일 비교 문화 토론인데요. 저는 이번에 이제 한국과 일본의 교복 문화에 대해서 한번 짧은 영상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다음에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번 시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반마다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성격 좋은 학생들이 많은 반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반박도 하고 이런 것도 차고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됐고요. 이 비교 토론 문화도 재밌던 수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입니다. 네. 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과에서도 이제 독서 문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도서관을 데려가든지 홈베이스에 데려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책을 이제 선택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책을 들고 와서 학생들이 읽고 근데 이제 좀 선택할 때도 너무 긴 거를 선택해 버리면은 학생들이 많이 지루하더라고요. 아마 선생님들 해 보셨을 겁니다. 독서 수업하면은 한 10 분, 20분 지나면 퍽퍽 다 쓰러지잖아요. 그 학생들을 이제 깨워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요거 이렇게 수업 유형이 4 가지인데요. 그 나만의 문화 카드 요거 한번 설명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고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제가 일러스트에도 보면 되면 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일본 문화 그림을 그리고 저는 여기 뒤에다가 이제 뭔가를 적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떠올랐냐면요. 교실에 갔는데 칠판에 이런 포토카드가 있는 거예요, 야구. 그래서 뭐 김광현이 있고 석이 있길래 이거를 일본 문화 수업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가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얻었고
또 찾아보니까 연예인 카드, 포켓몬 카드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던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 문화 수업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최소한의 정보만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찾아야 할 부분을 남겨뒀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조금 이따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자기기 준비하는 거. 학생들 이게 정보를 찾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종이 및 색연필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준비해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시하고 하면은 이제 학생들한테 조사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전자기기 이용해서 조사하고 조금 이따 이제 샘플을 보여드릴 건데요. 앞면에는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뒷면에 너네가 선생님이 설명한 것 이외의 설명을 한번 적어보라고 시켰습니다. 네, 학생들 잘하더라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발표하기로 갑니다.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모둠을 만들어서 친구가 카드를 공유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재미가 교과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 카드로서 이제 한 모둠을 만들어서 친구가 조사한 거를 이렇게 넘겨주다 보니까 또 학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저희도 시선이 달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거랑 학생들이 조사하는 거랑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마 선생님들 일본 여행 계획 짜기 같은 것도 수행 평가 많이 하실 텐데요. 한번 보시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서로서로 저희들은 또 이제 세대가 넘어 가지고 자기들 알고 싶은 것도 찾아가고 하는 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도 알다시피 우리 인터넷 세상이 모든 정보가 다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 발표를 시켜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잘못된 정보도 이렇게 많이 면은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수정해 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 주도 학습하고 이제 발표력이 향상되고 좀 재미있는 수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거 이제 챗GPT를 돌려서 한번 샘플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마네킹의 그 그림 그리고 여기 뒷면에다가 "너네가 알고 싶은 거 찾아 적어라." 그랬더니만 요렇게 나와 가지고 학생들한테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시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쓴 학생도 있었어요. 일본어로 스시를 적고 요렇게. 뭐 실은 이거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이게 제가 실제 PPT 만든 부분인데요. 마네킹 네코에 대해서 사진 한번 보여주고 정말 간단하게 마네킹 네코는 행운을 부르는 고양이 인형이야. 그리고 오른발을 들면은 재물을 부르고 왼발을 들면은 손님을 부른대. 그래 얘들아 근데 왜 색깔이 다 다를까? 근데 이 학생 얘는 왜 두 손을 들고 있을까? 뭐 그렇게 질문을 던져 놓으면은 이제 학생들이 메모했다가 이제 찾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이제 설명을 안 하고 뭐 이 책은 뭐 제가 집필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나눠 줬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봐 봐. 마네킹 네코는 이런 부분이고 테루테루 보즈는 뭐 이런 부분이야."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이게 5일치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들 이제 작품인데요. 뭐 잘 그렸더라고요, 남자 학생 치고는. 이렇게 그리고 마네킹 네코를 찾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까 제가 이제 색깔 얘기했더니 이 학생은 흰색은 어떤 의미가 있고 금정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 가지고 발표를 이제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테루테루 보주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시켜 보니까 어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리는 애들은요, 제가 아까 전통 문화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대부분 다 테루테루 보주를 그리더라고요, 간단하니까. 그리고 좀 더 이제 그림에 그릴 수 있는 애들은 다루마도 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네킹네키도 그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를 바꿔 가지고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시에 대해서 했더니만 학생들이 이렇게 스시를 그렸고 뭐 뒷면은 제가 사진 안 찍었는데요. 그다음 오뎅, 오니기리, 당고. 아시죠? 이 오니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그림 그리기 싫어하는 학생들. 정말 간단하죠. 삼각형에다가 김 하나 그리면 되니까. 뭐 요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지금 이제 수업에서 했던 부분을 한번 발표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볼 것은 이 마네킹 네코라는 것인데요. 네, 마네킹 네코란 에도에서 전국으로 퍼진 행운의 물건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제 거는 왼손을 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들고 있는 것이 금전을 초대한다고 말하고 왼손을 들고 있는 것이 사람이나 손님을 초대하는 의미로 통한다고 합니다. 귀보다 높은 위치에 손이 오는 것을 테나다라고 부르고요. 키보다 아래로 조금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있는 것을 테미지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손을 길게 뻗어 높이 있을수록 먼 복이나 큰 복을 초래하고 손을 짧게 들고 있을수록 가까운 복이나 소소한 행복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마네키네코는 고양이의 색에서도 의미가 좀 다르게 오는데요. 이제 순흰색의 마네키네코는 개운 초복을 뜻하며 만사의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또한 검은색 마네키네코는 액마기의 의미를 갖고요. 복 고양이로서 막이나 행운 교토 지역에서는 상업의 번성을 또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 마네키네코는 병을 없애거나 건강 장수의 행운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연애운이나 금전운 등 원하는 염원을 담아 핑크색이나 금색 등의 컬러풀한 마네키네코도 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손이 귀에 높이 올라가고 나게 그것까지 따는데 저는 그것조차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배우는 시간도 뭐 가능하더라고요. 네, 다음 학생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마네키네꼬를 조사하였습니다. 마네키네꼬는 우리말로 직역하면 부르는 고양이라는 뜻으로 일본의 대표 토산물입니다. 오른발을 들면 돈을 부른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왼발을 들면 손님을 부른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일식당에 가보면 장식용으로도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네코짱에 가봤거든요. 거기 라멘하고 파는 데인데 거기에 마네키네꼬 몇 마리가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때는 마네키네꼬를 알기 전이라 몰랐는데 이 조사 활동을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이 조형물의 이름과 특징에 대해 잘 알 수 있어서 즐거운 활동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학생은 어떻게 이렇게 교사가 원하는 답을 해줬는지 너무 기쁘더라고요. 뭐 짜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학생이 그대로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심화학습이라까지도 뭐 오버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또 질문을 던졌어요. 왜 일본에는 그렇게 라면집이 많은데 우리 한국에는 많지 않을까? 뭐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사는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말한 네코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면은 이제 학생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마네킹 네코를 봤는데 저걸 몰랐고 이 수업을 통해서 되게 좋았다는 그 인상적인 것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장점과 이제 보완할 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역시 장점은 학생 중심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다 참여한다는 겁니다. 정말 재밌게 활동을 하고요. 네, 정말 조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대표적인 게 일단 조는 학생 없이 전부 다 참여한다는 게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스스로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오리고 색칠하고 하다 보니까 시각적인 자료가 기억력에 더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조사했던 부분이니까 더 기억력이 오래 남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흥미 유발 및 참여도도 증가했었고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관심 있던 부분들을 많이 하니까 그걸 이제 학생들도 많이 좋아하고 훨씬 더 수업에 참여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연기 모드를 했더니만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역시 마네킹네코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테루테루 보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귀찮으니까 물론 100% 학생들이 다 정말 열심히 활동을 못 하죠. 근데 그런 학생들은 이제 귀찮으니까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랬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정말 학생들이 참 다양하게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을 짜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학습을 했더니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로서로 카드를 돌려가면서 내가 조사하지 못한 부분도 알게 되고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것도 학생들한테 서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완벽한 수업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단점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일부 학생이 이제 소극적인 참여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교사 경력이 한 20 년이 조금 이제 되어 가는데요. 학생들이 너무 소극적인 학생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활동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 소극적인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시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의 어려움도 처음에 있었습니다. 이 많은 부분을 한 시간에 하기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은 몇 시간을 두어서 할 거고 첫째 시간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부분도 정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면은 저는 이렇게 평가는 하지 않았었는데요. 간혹가다 선생님들은 이렇게 수행 평가라든지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거를 모두 이제 평가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네, 그런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완할 점을 하고 저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내려 봤어요. 네.
일부 소극적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짝활동이나 이제 소그룹 활동을 맺어서 그래도 이제 참여하게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 저 그림 못 그려요." 하면은 AI 도움을 받아 가지고 요즘 뭐 소라까지 나와 가지고 뭐 정말 잘 그려 주더라고요. 그것도 활용하면은 좀 더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단계별 수업인데요. 뭐 카드 제작하고 발표까지는 정말 이게 한두 시간으로 좀 힘들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아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요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평가 계획표를 작성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고, 지금 제가 마지막 부분에 평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화 카드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될지 루브릭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제 두 번째 이제 수업 사례인데요. 스피드 퀴즈입니다. 스피드 퀴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첫 번째 이제 팀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 3월 초반에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중간고사 한번 쳐 보면은 이제 학생들 이제 실력을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중하 학생들을 섞어서 고렇게 팀 구성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번호들을 이렇게 자르면은 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역할을 선정을 시켜 줍니다. "너는 뭐 설명을 할 거야. 그다음에 너는 뭐 이렇게 맞춰라." 이렇게 역할을 선정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팀을 몇 팀을 정도 구성을 해 주고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뭐 게임을 이용하는 그런 학습인데요. 이제 뭐 여유가 되신다면은 이제 상품 같은 거 걸면은 우리 남자 학생 같은 경우는 더 열심히 하고 더 완전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휘 학습을 이제 시켰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517을 활용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첫 번째 이제 음식 문화를 주제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렇게 한 영상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어휘는 뭐 어떻게 학습하고 학생들이 어휘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그 이제 팀원들이 맞추는 거,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복습이죠. 이제 게임을 이용한 복습입니다. 근데 이제 스피드 퀴즈 문제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별표 생각을 해서 이제 난이도 조절 있게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게임을 하려면은 예를 들면은 뭐 2분 안에 몇 개 맞추는가, 3분 안에 몇 개 맞추는가, 그렇게 약간 게임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게 이 수업의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의 피드백입니다. 맞추지 못한 문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Q&A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을 마무리시켰습니다. 뭐 여기 정리해 놨는데요. 게임을 통해서 일본어의 학습 및 일본 문화 이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스시가 뭔지 뭐 제가 설명하진 않았어요. 뭐 제가 뭐 설명해도 되는데 학생들 스스로 이렇게 읽어 보라고. 이렇게 스시가 뭐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사시미. 뭐 간혹 가다가 제가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서 왜 사시미인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생선을 잘라 놓으니까 이름을 몰라 가지고 이렇게 뭐 몸에다가 찔렀다. 그래서 미가 몸이고 사스가 찌르다. 뭐 그렇게 얘기해 주면은 학생들도 또 좀 더 쉽게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이제 전자칠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뭐 파워포인트로 넘겼고요. 이 학생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밥 위에다가 생선을 올려가지고 그거 생선을 뜨면은 딱 이게 나와. 사시미. 바로 같은 뭔가 일본의 덮밥이에요, 덮밥. 근데 우리가 하는 덮밥 덮밥 텐도? 아니야 다른 말은 더 있어. 네. 지금 이 학생이 지금 돈부리에서 막혔는데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를 좀 보통 이렇게 딴반에서 해 보니까 일본어를 잘하는 학생이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좀 못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맞추는 그런 스타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이 분명히 학습을 했는데 이 돈부리에서 막혀 가지고 네, 좀 많이 지체했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밥 위에 네. 이 수업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뭐 게임이다 보니까 우리 남자애들 게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입의 몰입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품을 걸고도 해 보고 안 걸고도 해 봤는데 역시 상품을 거니까 수입 집중도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뭐 초코파이 하나 사 주기 그랬던 건데 이 남자애들이 이렇게 승부욕이 강해 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어휘력과 표현력인데요. 그게 전자칠판에 있는 그 어휘력을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일단 일본어를 읽을 수 있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어휘력을 또 설명할 수 있는 표현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휘학습에 있어서 어휘 플러스 문화학습에 있어서는 아주 좋았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잘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듣기도 이제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워크, 이제 누가 설명할 건지 누가 맞출 건지 그런 것도 잘 짜야지만 이제 의사소통도 능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요 제가요 아까 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적었는데 요거는 고등학생들한테는 뭐 '쪼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는데 뭐 수준을 낮추면 되니깐요. 예를 들면은 그 히라가나를 하지 않고 뭐 한글로 적어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서는 고등학생들에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또 나왔습니다. 네. 내성적 학생의 소외 가능성. 네. 지금 뒤 아까 세 학생 보셨겠지만 뭐 맞추는 학생만 맞추고 또 이제 못 맞추는 학생은 또 가만히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어떻게 수업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뭐 게임 그게 선물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선물이 주객 전도가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단어 수준 조절입니다. 이게 팀별로 해야 되니까 어떤 팀 같은 경우는 쉽게 쉬운 단어 주고 어떤 팀은 어려운 단어 주면은 이것도 이렇게 좀 차별이 나니까 고 문제 만들 때 고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한번 해 봤습니다. 참 소극적인 학생한테 "네가 한번 설명을 해 봐." 그런 부분을 했더니만 시키니까 또 하더라고요. 근데 학생들한테 맡겨 버리니까 역시 이제 좀 잘하는 학생들이 거의 설명을 하고 좀 소극적인 애들은 거의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요렇게 역할 분담도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우선이 아니라 학습이 우선이니까 우리가 학습 목표를 인지한 다음에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생 지식 수준을 파악해 가지고 좀 학생들한테 뭐 쉽게 설명하든지 어렵게 설명하든지 그런 부분도 정했고 뭐 조금 전에 제가 만다르타 한번 보여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기초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 데에 관심이 있고 '아 이런 부분은 잘하고 저런 부분은 잘 못하구나.' 역시 우리 학생들 보니까 전통 문화 쪽에는 좀 많이 관심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남자 학생들은 딱 두 개입니다. 애니메하고 음식. 예.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수업 사례인데요. 한일 문화 비교 토론입니다. 제가 성취 기준할 때 보여 드렸듯이 이 부분도 이제 성취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한일 문화를 비교해 가지고 상호 문화를 이해하면서 나중에 나아가서 뭐 세계 시민 의식까지 나가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수업을 해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일 고등학생의 교복 문화에 대한 영상을 했었는데요. 유튜브 치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한일 고등학생의 교복의 문화에 대해서. 이 영상이 되게 짧았던 걸 기억하는데요. 역시 많은 정보를 줘 버리면은 학생들이 할 부분이 적어지니까 정말 최소한 부분만 한 것을 선정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 학습지를 배부를 했어요. 제가 먼저 그 영상을 보고 학습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지에 보면은 블랭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 적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저 학생에 대해서 파악도 되고요. 이런 수업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잘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생기부 쓸 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런 주제로 수업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제기했고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연결해 가지고 적으니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깐요. 네. 그리고 이제 정리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발표 및 토론을 시켰습니다. 먼저 한국 교복에 대한 의견을 지금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적은 반은 16 명이고 많은 반은 32 명이 있거든요, 수업 교실이. 그래서 한복 교복에 대한 의견 발표할 사람 시키고 그리고 일본 교복에 대한 의견 사람 발표시키고 그리고 서로의 의견 성취하고 토론을 한번 시켜 봤습니다. 근데 지금 주제가 한국 교복이라서 그런지 대부분 학생들이 한국 교복이 좋다고 말을 많이 하고 이쪽으로 많이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시키는 어느 학생이 "선생님 일본 고등학생은 주말에도 교복 입어야 돼요?"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나는 처음 들어봤는데." 하니까 이런 잘못된 정보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교사들이 좀 바르게 고쳐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감과 칭찬. 네 저는 학생들한테 칭찬 좀 많이 해 줍니다. "아우 잘했다." 하면서도 칭찬도 많이 해 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챗GPT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건데요. 그래서 사전 조사 활동입니다. 그 영상을 보고 그 한국에 대한 교복, 형태, 뭐 일반적인 인식, 교복에 나타나는 규칙이나 문화, 한국 거요.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교복의 형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학생들이 전자기기 이용해서 금방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중심이 아니라 요게 중심이었습니다. 나는 한국 교복, 일본 교복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왜 그게 좋아하는지 자기 생각을 듣고 싶고요. 이게 일본어 수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학생들이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렇게 토론도 시켜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교복 이런 점이 비슷하나 다르다.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보고 학생들한테 이제 적었던 걸 제가 사진 찍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을 다 이렇게 적고 이 부분도 인터넷 찾아서 다 적어 왔더라고요. 요거는 좀 재밌게 했는 부분인데요. 그냥 이렇게 선을 나눴습니다. 이쪽은 한국 교복, 이쪽은 일본 교복.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은 너무 길어 가지고 제가 소개를 못 하는 부분인데요. 학생들 나름대로 다 찾고 이렇게 해서 발표하고 여기서 발표하고 네 사연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참 재밌는 수업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은 한국 교복의 우수성을 얘기하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일본 교복에 대해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좋아한다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한국 교복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계절마다 교복이 나누어져 있고 생활복이 있어서 그 평소에도 편하게 다닐 있다고 생각하고 학교마다 옷이 다 나눠져 있으니까 구분도 잘 되고 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좀 말이 없었는데요. 이 학생은 참 마지막한 학생인데 일본 교복이 좋다고 얘기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착용은 학생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 교복을 개인 취향에 맞게 변형하거나 소산하여 입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본 학생들은 교복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일본의 교복 문화가 좀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져서 저는 일본 교복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학생 다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요. 저는 그 이 수업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한국과 일본 문화의 실질적인 비교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본 문화 조사하면서 한국에 대한 것도 알게 되고 반대로 한국에서 몰랐던 걸 일본의 문화 통해서 알게 되고 서로 비교하면서 네, 학생들이 즐거운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비판적인 사고력도 이렇게 향상되는 것 같고요. 좀 오버할 수도 있는데 뭐 학생들 뭐 잘 얘기하 이거는 이런 점이 좋지 않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좋고 이렇게 많이 서로서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 개 중에서 이 3번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뭐 교직 생활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담임은 안 하는데요. 담임을 하다 보면은 여러 선생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해서 잘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해 가지고 2년 전부터 이제 담임을 안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담임을 못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몰랐던 걸 가지고 이해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정보의 신뢰성입니다. 인터넷에 워낙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다 가서 발표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교사가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미리 뭐 학습하기 전에 좀 미리 공부를 해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휴대폰 사용 시간 조절입니다. 지금 뭐 제가 이제 남고에 사다 보니까 학생들 떠드는데 제일 좋은 게 이제 휴대폰 주는 거잖아요. 휴대폰 보고 찾아라 하는 건데 그 학생이 과연 휴대폰으로 자료를 찾는지 게임을 하는지 그리고 시간도 정해지고 요런 부분도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뭐 어떤 반은 정말 잘하는 반도 있는데 어떤 반들은 그냥 휴대폰 주니까 좋아 가지고 딴 거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적어 봤는데요. 뭐 학생들 요즘 뭐 말 막 직설적으로 막 뱉고 하는데 토론이 감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저는 이제 중학생들보다는 이제 고등학생들 쪽에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사전에 먼저 좀 자료라든지 짧은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정보가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도 잠깐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료 검색 시간은 몇 분이야? 뭐 토론 규칙은 어떻게 정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제가 요거 걱정했던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다음 제가 이렇게 수업 사례 이제 마지막 독서 수업인데요. 뭐 어떻게 보면은 참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얘들아 책 읽어. 예,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 10분, 20분이면 다 벅벅 쓰러지죠. 그 학생들 깨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에서 여러분들이 뭘 배웠는지 어떤 거를 뭐 소개하고 싶은지 그런 걸 해야지 진정한 독서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저는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학교에 좀 공사를 좀 해서 좀 이렇게 책 읽을 수 있는 장소가 좀 생겼었어요. 그리고 맨날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곳에서 수업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리프레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한번 장소를 이동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무슨 책을 읽으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일본 문화에 관련된 거 한번 선택해. 단 너무 두꺼운 건 하지 마라고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시간 동안에 책도 읽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하니까 많은 걸 읽지 말고 네가 관심 있는 것만 조금만 읽어서 한번 정리해 보자. 좋아하는 문구, 그다음에 스토리를 메모해라. 왜?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문구나 스토리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모둠을 만들어서 그 모둠끼리 이렇게 뭐 새로운 정보를 주기도 하고 뭐 발표하기도 했던 그런 시간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번에 좀 새로 공사해서 만든 부분인데요. 홈베이스입니다. 근데 이 공간이 너무 아까워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학생들 다 데리고 이렇게 해 봤고요. 뭐 이런 의자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네, 좀 제가 네, 짜고 찍은 사진입니다. 좀 편하게 읽어 보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자세들이 너무 바르죠. 사실 이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기 멋대로 앉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 찍으니까 애들 요렇게 했던 부분이고 뭐 이렇게 앉아 가지고 편하게 책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읽은 다음에 이제 발표를 시켰는데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는 왜 이 책을 선정했는지, 뭐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 그다음에 좋아하는 문구가 뭐야? 느낀 점 있니? 결국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저도 학생들한테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이게 장점은요. 일본 문화에 대한 심화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뭐 새로운 계절 가정 뭐 교과서 받겠지만 정말 다양한 주제가 많은데 심도 있진 않아요. 그냥 왜냐하면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른 문화책 같은 경우에는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자기는 음식 문화에 관심이 있는데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지금 저도 뭐 일본어 수업하고 있지만 저는 혼자입니다. 저 혼자 이렇게 대부분 다 혼자 선생님이 계실 텐데요. 언어를 이렇게 일본어를 수업하게 되면 학생들이 막 퍽퍽 쓰러져요. 또 여름도 이러고 하면은. 그런데 문화를 수업하면 그나마 학생들이 많이 잘 들어주고 수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가끔 가다가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일본어는 재미없는데 일본 문화는 재밌어요." 뭐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제가 사전 조사를 해 봤더니만 일본어 회화보다 저희 학생들은 90% 이상이 일본 문화를 배우는 길을 원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독서 문화도 장려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발표시켜 보면은요. 뭐 선생님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꼭 하는 학생만 해요. 네. 근데 이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어떻게 또 수업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 보니까 한 10 분? 많이 가면 20 분인 거예요. 그 50분 동안 책을 절대 뭐 해서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짤막짤막하게 해서 학생들한테 집중력 있게 해서 책 읽는 시간을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것도 이제 시간 관리를 잘해서 정리 활동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수업했을 때. 뭐 이런 수업은 뭐 중고등학생들에게 다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발표에 참여시키려면은요. 이제 선생님들이 좀 많이 발표자도 순서도 미리 정하게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발표시킬 거야. 너 해." 그러면 그 학생들은 그래도 자기가 발표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오래 하지 말고 한 10 분에서 한 20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짤막한 주제를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한 줄을 요약하고 이유기 말하고 요런 것도 1 시간에 조금 부족을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책 읽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발표하기는 나중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평가를 좀 얘기할 건데요. 뭐 선생님들이 물어봐요. "일본 문화 어떻게 평가를 짓는데?" 그래서 제가 지필 평가하고 수행 평가를 좀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 확인력, 객관식. 선생님들 이거 다 하시잖아요. 그쵸? 지금 일본어 문제에 문화 문제가 들어가니 문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통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 뭐 예를 들면 "한국의 선량과 일본의 오셔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두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뭐 요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료 제시형.
뭐 이런 요거는 제가 수능 문제에서 가져왔는데요. 요런 문제도 괜찮을 거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요. 이 4번입니다. 뭐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보였듯이 일본 문화에도 300개의 어휘를 사용해서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일본 어휘를 이용해서 문제를 내면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난이도 조절하고 줄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요게 아마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 수능 1번 문제입니다. 뭐 요거는 뭐 간단한 문제인데 뭐 어떤 일본 문화책을 보더라도 이 일본어는 다 들어가 있어요. 300개의 어휘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만들면은 학생들한테 뭐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쉽게도 만들 수 있고 아무래도 학생들은 1번, 2번, 3번보다는 4번 스타일 문제를 많이 어렵게 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은 학생들한테 줄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수행평가 쪽인데요. 제가 좀 전에 나만의 문화 카드 만들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걸 평가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학생들한테 미리 공지해 가지고 루브릭을 만들면은 뭐 학생들도 대충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몇 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이 점수 부분은 선생님들이 맞게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주제 탐구 충실성, 발표력, 창의력 요런 부분도. 사실 참 너무 범위가 넓은데 그래도 저희들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문화 비교 토론인데요. 뭐 이거는 자기 평가도 있고 상대 평가도가 있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합산할 때는 자기 평가와 상대 평가를 합산해서 점수 내는 방법. 이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준비, 의견 논리성, 경청 태도, 협력 태도, 자기 성찰. 그래서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호 평가도. 네. 그래서 이제 본인 점수는 자기 평가 플러스 상호 평가에서 하는 거 요런 부분. 사실 좀 많이 귀찮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뭐 평가해서 만들어야 될 부분이니까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평가원에서 만든 이제 평가 이렇게 유형인데요. 지금 평가원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취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일본 문화에 관한 다양한 글이나 디지털 텍스트에서 주제를 찾거나 내용을 요약한다. 가지고 완성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은 일본어 문제인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0개의 어휘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나이형을 만드는 거예요. 나이형을 만드는 거. 그래서 점수는 뭐 4개, 그러니까 모두 썼으면 4점, 뭐 3개, 2개, 1개 이렇게 채점 기준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형 스타일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논술형인데요. 뭐 일본 문화 내용을 이해한다. 일본 문화 내용을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언어 오프라인으로 의견을 공유한다. 그래서 뭐 한국의 추석과 일본의 오봉에 대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비교 설명하시오. 그래서 추석과 오봉에 대해서 찾아서 쓰는 거. 그리고 채점 기준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또 보면은 예시 답안도 나와 있어요. 뭐 주석은 어설과 함께 그렇고 오봉은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뭐 평가원에서 예시로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술형인데요. 이거는 제가 보면서 '야 이거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전부 다 일본어지 않습니까? 이게 읽어 보면은 쉽지 않아요, 학생이 뭐 따라형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한자도 많고 이래 가지고 학생들이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뭐 언어 문화와 비언어 문화를 포함한 일본 문화 내용을 일본 의사소통에 맞게 표현한다. 이렇게 서술형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프로젝트형 수업이죠. 아마 선생님들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을 보면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일본 문화 내용을 설명하고 일본 문화와 자신의 관심 분야를 연계하여 정보를 조사하고 심화한다. 근데 지금 요거는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차시별로 요렇게 채점 기준표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 조사하고 정리, 제작, 발표, 성찰하기. 그래서 5개 요렇게 채점 기준표가 다 나와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저희들 힘들어하는 거 이제 재성보죠. 네. 지금 현재로는 단위수 곱하기 5에서 지금 보통 아마 3단위 정도 되면 이제 15시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7시간은 뭐 해야 되고 대면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서 지원 제가 이렇게 연구부장을 하다 보니까요. 참 1학년 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저희들도 이걸 해야 되고요. 세부 계획까지도 다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생활기록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닌데 저는 대부분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전통 공예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 내용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 과정을 강조하고 그리고 뭐 다는 아닌데 이 학생이 일본에 관심이 많으면 진로를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활동 수업을 많이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이제 생활기록부 쓰기가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간단하게 메모 정도 해두고 연말에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발표는 지금은 많이 할 때 안 하는데 이 발표할 때마다 저는 이 메시지 보면은 참 기분이 좋아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졸업한 학생인데 뭐 수업 시간에 일본 문화 얘기가 나와서 "선생님이 떠올라서 연락드립니다."라고 했더라고요. 참 일본 문화 하니까 제가 떠올랐대요. 제가 일본어보다는 일본 문화 쪽에서 더 관여를 많이 했나? 그래서 이제 "대학교 종강 찾으러 오겠습니다."라고 이 친구가 있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친구랑 일본 여행을 가게 됐는데 선생님이 생각나서 일본 여행하니까 또 제가 생각이 났대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자기 PPT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네. 그래서 제의인가 봐요. "아직 계획은 덜 세웠지만 조언 부탁드려도 될 거예요." 하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갈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도쿄 여행을 제가 이제 하드락스 얘기했거든요. "선생님이 도쿄에서 잠깐 유학하고 왔어." 그걸 얘기했더니만 학생들이 특히 도쿄 가는 애들은 다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번 보고 이렇게 루트도 한번 짜 주고 이게 추천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한 시간별로 짜 왔길래 그래서 체력이 장난이 아닌데 "일정을 너무 빡세게 잡고 실행 못하면 내면적으로 힘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학생 진짜 결국에는 비행기 놓쳤어요. 너무 계획을 빡빡하게 잡아 가지고 너무 많이 보고 싶어 가지고. 그런데 어 젊어서 그런지 호텔 안 가고 공항에서 노숙하고 그렇게 한국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메시지 보면은 참 저는 기분 좋아요. 뭐 지금도 저희들은 또 사립학교고 남자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참 많이 찾아오거든요. 특히 일본 여행 간다 하면은 저를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아 일본어 교사로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거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강의 마치려고 하는 건데요. 네. 선생님들도 다 인정하시고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정리할게요. 이제 우리가 문화 수업을 재밌게 하려면 이제 프로젝트형 수업, 뭐 비교라든지 선생님들 여행 계획 세우기, 영상 제작하는 거 이런 활동 중심적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게임과 놀이. 뭐 저는 저기 스피드 퀴즈 했는데요. 문화 빙고도 있고 카루타도 있고 얼마든지 훌륭한 선생님들 많으십니다. 그 선생님들 자료 많이 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카타. 사실 음식 만들기는 저 학교 사정에 따라서 좀 많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가정실도 필요하고 선생님 열정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체험을 하면 학생들이 참 좋아하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합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나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뭐 저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저 유튜브 보면서 학생들한테 많이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예전에 노래도 해 가지고 블랭크 해 가지고 해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책도 읽어 보고 이제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거의 1 시간 반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참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들 딱 하나만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틀리길도 한 걸음부터 내 수업 내 방식대로. 제가 한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저보다 훌륭한 사람 훨씬 많습니다. 아니 전부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열심히 내 수업 내 방식대로 수업을 해 가지고 한번 재미있는 일본어 수업을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 뭐 그냥 제가 수업하는 거 공유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요. 제가 이제 씨를 뿌렸으니까 선생님들이 여기에 물도 주고 햇빛도 이렇게 세게 해 가지고 점점점 더 발전해 가지고 나중에 제가 그게 그런 것도 있었네요.'로 저도 좀 배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꼭 이걸 활용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씨앗인 거죠. 맨날 이제 교과서를 하는 것보다 이런 것도 해 보고 저런 것도 해 보고 작은 시도 하나가 수업의 공기를 바꾸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시한 사례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현장 교사 선생님께서 이제 창의적인 변형과 아이디어가 더해질 때 진짜 수업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지금 제가 준비한 수업은
제 수업이란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늦은 밤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면은 질문 좀 받고 오늘 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 과정의 일본 문화 도입 부분에 일본어 히라가나 가타카나 가르지 않고 출발하는 건가요?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 과정상에서는요. 이거 없이 네 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좀 어려운데요. 보통 아마 문화 교과서 1 과부터 일본어 나와요. 네. 근데 아마 대부분 일본 문화는 2 학기 때 선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1 학기 때 히라가나 가타카나 정도는 학습하고 오지 않을까. 만약에 2 학기 때 일본어 전혀 모르는 학생이 오면은 그래도 히라가나 가타카나 정도는 한번 하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답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정식적으로 일본 문화는 하지는 않는데요. 시험에서 어휘 문제로 등급을 나누어 가신다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한국어로 된 설명보다는 일본어로 된 설명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년 2 학기 때 일본 문화를 한다면은 학생들 어려운 문제는 일본어를 가지고 문제로 어렵게 나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김지현 선생님께서 이제 문화 관련된 걸 스피드 게임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학생들이 그 표현도 재밌어요. 심지어는 제가 말을 하라고 했는데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으로 말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 비언어도 인정해 준다 하면서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웃긴 게 너무 또 비언어만 쓰게 되니까 또 어휘력이라든지 표현력이 또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바디랭귀지도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저자다 보니까 연락이 와요. 그 예산 있는 학교는요. 뭐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예산이 많은 학교는 한 50권 사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서관 전체 딱이나 그런 학교도 있고 그런 학교는 좀 드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반 학생 전체를 학교 예산으로 구입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2 인이 하나 본다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는 가능하면 사실 저희가 살 건 그렇고요. 학교 예산만 된다면은 1 인 그러니까 도서관에 놔두고 그럼 저는 도서관 가서 수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본 문화 동아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동아리 예산이 있어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다 줬습니다. 또 뭐 여담인데 제가 저자니까 사인까지 해 주니까 학생들 더 좋아하더라고요. 뭐 예.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 마무리 인사하고 마쳐도 될까요? 저도 지금 뭐 강의는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저도 오랜만에 줌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네. 선생님들 표정도 잘 모르겠고 말도 빨라지고 예 좀 많이 좀 힘들었는데 지금 막 선생님들 박수 많이 올라오니까 제가 이거 보고 네 좀 힘내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정말 이렇게 주말에 쉬셔야 되는데 강의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뭐 문화 이렇게 뭐 관련된 거 공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뭐 JT에는 자주 들어가니까 뭐 거기에 답글 남기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